그 계절이 지나서 바람이 좀 약한 계절이 되면 저거보다 두께가 얇아지겠지? 그치? 근데 봐봐 여기 그 두께가 얇아져서 요만큼밖에 안 돼버리면 그 대신에 아래층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 혼합층 바로 밑에가 수온 약층이라는 뜻인데 그냥 별거 없어. 수온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낮아지는 층이라는 뜻이야. 응?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왜 그래? 여기까지는 그나마 햇빛의 영향을 좀 받고, 영향을 좀 받고 그랬는데 점점 햇빛의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래서 껌껌해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죠?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라는 의미로 수온약층이라고 하고 이 수온약층을 두 개로 쪼개보면 지금 수온약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두 개로 쪼개보면 아래층하고 위층으로 쪼갰을 때 아래층이 더 수온이 낮지.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커. 무거워. 무식하게 그냥 무거워. 차가운 물이 무거워. 그 밑으로 올라와 안 올라와? 밑으로 가냐? 위로 올라와. 아무 말도 안 해. 밑으로 올라와 그랬는데 전혀 놓치고 있었지. 내가 말하고 이상한 거야. 위로 올라와 안 올라와? 밑에 있던 차가운 물이 안 올라와. 위에 있던 따뜻한 물이 밑으로 안 내려간단 말이야. 따뜻한 물 위에 계속 머무르고 찬물 여기 있다 보니까 얘들이 더러 뒤섞일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게 그 때문이고요. 그죠? 매우 안정하다 보니까 얘 자체가 안 섞이니까 이 위에 층하고 이 위에 층하고 섞이게 할 일 자체가 없지. 그죠? 그래서 여기 설명은 안 써 있는데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 설명 써 있지? 그 다음 심해층은 햇빛 안 들어와. 여기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그냥 5도씨 이하 나타나면 그냥 심해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보면 위도별 해수의 연직수분포를 그려놨는데 위도별 하나는 고위도, 하나는 중위도, 하나는 저위도인데 A는 뭐라고 되어 있냐? 표층 수온이 낮고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위도라고 되어 있지, 그지? 네. 여기가 어디면 거의 극지방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극지방 해역. 여기는 그냥 다 혼합, 여긴 전부 다 혼합층이야? 아니야, 전부 다 심해층이야. 전부 심해층. 그걸 안 써놨구나. 전부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요 B, 중위도 지역이고요. 중위도면 30도 노스, 사우스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C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혼합층이 얇다 저위도, 적도 부근. 물론 계절에 따라 조금씩 위치가 변하긴 하지만 대체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되겠지? 네. 근데 이런 거 여기 봐. 표층 수온이 제일 높으니까 얘가 제일 저위도, 적도 가까운 곳. 그리고 혼합층이 제일 두꺼운 비가 바람이 제일 세겠구나. 굳이 중위도인지 몰라도 저기가 중위도라는 거는 어떤 자료가 없으면 함부로 얘기를 못하더라도 이 동네가 바람이 제일 세니까 혼합층이 제일 두껍네. 요건 알 수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하면 뭐 물론 말해봐야 또 재미가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남극에 놀러 갔어. 놀러 갈 수 있어요. 남극 여름에는 별로 안 추워요. 가끔 영상으로 올라가긴 한대요. 오후 한 2~3시쯤 제일 더울 때 가면은 겨울에 영상 2도, 3도 찍을 때도 있대요. 영상 2, 3도면 우리 뭐 대충 패딩 입고 돌아다니면 되잖아. 그치? 문제 바람이지. 바람도 잠잠하고 그 정도면 그냥 남극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은 그 정도 날씨가 나타나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러지 않겠어? 영하 40~50도에서 놀다가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상황 대부분 임무를 5분 안에 끝내고 다시 들어온 그런 게 있다가 영상 2도면 그래도 극지방 바다는 다 심해층이거든. 근데 내가 남극에 갔어. 바닷가에 갔어. 대부분 얼음에 덮여있고 흙만 좀 드러나 있으면 내가 손 한 번 싹 담그는 거야. 쟤는 그러겠지. 응? 난 남극 심해층에 손을 담궜다 꺼낸 거야. 왜? 거기는 표층부터 다 심해층으로 물려버리는 거야. 아니면 북극해 바다를 탐험하고 있는데 배 위에서 손 한 번 쓱 담궜어. 북극이 심해층에 손 담궜다 꺼낸 거야. 알겠지? 걔네는 심해층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네. 분류가 그러니까는 그냥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죠?
위도별 특징, 저위도 해역, 표층 수온이 낮고 높다. 특히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얇게 나타난다. 특히 혼합층과 심해층 수온 차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나오고요. 중위도 해역, 줄구 해역.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그래놓고 여기서 깊이 가면 지구가 투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위로 30도 노스사우스 부분이 바람이 세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다. 지구과학 2라는 과목 아까 있었던 거 이렇게 봤지? 거기 가면 이제 얘를 수식으로 다뤄. 왜? 높이가 얼마나 차이고 기압이 얼마나 차이 나기 때문에 풍속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고 이제 이걸 하면 이제 이걸 지구과학 2가 되는 건데 뭐 굳이 얘기하면 위도 0도 부분, 적도 부분에도 바람이 불고 위도 30도 부분에도 바람이 부는데 여기 봐. 평면적으로 부는 바람은 비슷비슷하다고 치는데 30도 부분은 공기가 위로 내려오고 나서 퍼져나가. 적도 부분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퍼져나가. 와서 이게 우리한테 바람인 거야. 적도로 와서 타고 올라가고 30도는 내려오는 공기가 타고 나가. 어떤 게 더 중력에 도움받을까? 이게. 그래서 적도 쪽과 30도 쪽에서 어디가 더 바람이 세냐 그러면 30도 쪽이 세다라고 하면 돼. 중학교에서 그만큼만 알아도 저 녀석 봐라 이 정도 소리 듣는다. 그래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중3 과정에서 하겠지만 이때는 저기압이라고 하고 위로 아래로 깔리면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고기압 밑에 부는 바람이 좀 더 셉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정도까지만. 자 여기 문제 여기는 해봅시다. 우리 1번부터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으로 OX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고위도로 갈수록이라는 게 극지방으로 갈수록이라는 뜻인데 많아진다. 틀렸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여기 봐. 극지방에서 적도 근처로 갈수록 표층 수온은 높아진다니까 또 틀렸네. 이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중학교 때 저위도 고위도에 그렇게 낚였어. 왠지 혼자 이상한 마인드를 만들어가지고 저위도가 위도가 낮다는 뜻인데 온도가 낮다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드는 거 아니지 이거. 아무래도 그럴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어떻게 했냐 저위도는 적도 고위도는 극지방 기억 이렇게 지읒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개념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라고요. 왠지 느낌이 쎄한 게 긁어 부스러 만드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위도가 같은 곳에선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대체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이걸 틀리면 되겠니? 여름철 표층 수온이 겨울철보다 당연히 높지. 그 다음 2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뭐 좀 잘난 척 하려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바람의 세기 바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중위도 해역에서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층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A는 혼합층, B는 수온약층, C는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은 A 혼합층이겠죠?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은 B 수온약층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3년 전부터 수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수온이 급격하게 확 낮아지면 밀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거든. 그래봤자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증가해요. 1.024였던 녀석이 1.027 이렇게 바뀐다고. 근데 그걸 급격히 증가한다고 쳐. 그래서 밀도를 비교했을 때 이 위의 층과 아래 층 사이가 되게 일정치가 않구나. 수온이 일정치 않으니까 밀도도 일정치 않구나. 그래서 밀도 약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무슨 약층? 밀도 약층. 저거는 혹시 지금 고등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있으면 3년 전부터 그 고3들이 많이 보는 수능 대비 책 수능 특강이라고 들어봤지? 거기에 3년 전부터 등장해. 처음에 3년 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놈이 선생님 근데요 밀도 약층이 뭐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그걸 왜 물어봐요? 몰랐대 했더니 수특에 나오는데 뻥 좀 치지 마 딱 보내고 진짜
이거 되게 미쳤구나.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가로치고 저런 낯선 용어를 써놓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와요? 심리적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수온약층이 밀도약층인 거죠. 그 얘기한 거지 여기까지. 소원약층 곧 밀도약층. 그래서 내 생각에는 2년 동안 실렸다가 올해는 빠질 줄 알았어. 솔직히 저거 쏟았다고 해서 전혀 뭐 그걸로 인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애들한테 어휘만 하나 늘리는 것이라서 올해는 빠졌겠거니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 내 생각에는 편집자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게 아닐까. 뭔 얘기지? 약간 디자이너들만 좀 움직이고 내용은 그대로 둔 것 같은. 뭐 거의 뭐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자, 그래서 수온약층을 다른 말로 밀도약층이라고도 한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얘기해봤어. A에서 C 중에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수온 변화 거의 없는이면 A 아니면 C인데 수온이 낮다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C겠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 여기저기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있고 밀도 작은 애가 위에 있는 B. 수온약층.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층 A 혼합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도별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OX. 혼합층은 극지방에서 아니라 그랬지? 극지방은 표층부터 심해층. 내가 손 담궜다는 거 아까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1번에 AX가 되겠고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 수온 변화가 가장 없어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그러니까 표층 수온과 심층 수온의 차이가 큰 곳은 여기 봐봐. 심층은 전 세계 어디나 4도씨 이래도 돼. 4도씨 아니면 2도씨 아니면 뭐 3도씨 이 정도거든. 2, 3, 4, 5 정도야. 거의 별 차이가 안 나. 물론 가끔 영하도 있고요. 영하인데 왜 안 얼어? 짠물이라서. 그지?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나 다 이거야. 표층이 높으면 차이가 크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제일 더운 동네 어디냐고. 적도 부근이라고. 오케이. 응? 그냥 오케이. 자, 이제 뒤에 넘기면 염류 얘기 나옵니다. 염류. 아까 선생님이 염류 얘기 잠깐 했는데 짠 성분, 쓴 성분 여기 있잖아. 염류,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부른다. 아까 이온의 형태로 녹아있다는 얘기 했나요? 그죠? 이온이라는 말 어려운 말 아니지? 들어본 적 있지? 뭐 음료에 일단 알아요. 응? 일단 있어요. 이야기해요. 알칼리성 이온음료, 호땡땡, 스땡땡 뭐야? 그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고 대체로 이온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온. 여기는 지금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쓰긴 썼지만 똑같은 말인데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응?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염화 이온이 가장 많고 나트륨 이온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황산 염나 황막 염나 황막이다. SO4 2-가 세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이 많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써서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결합한 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얘네들이 결합한 애가 많고 그 다음에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뭐예요? 염화 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 아까 얘기했죠? 염화 마그네슘 어디 들어있다고? 간수. 두부 한 팩 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물 궁금하시면 드셔보시라고요. 먹어도 지장은 없어요. 해수 1kg을 날려버리면 한 35g 정도의 염류가 녹아있다. 이게 전 세계 평균이야. 응? 해수 1kg 속에 1kg에 1kg, 응? 1000g면 여기 봐. 이 속에 염류가 들어있대더라. 35g 들어있대더라. 그러면 물은 몇 g이야? 1000g의 바닷물 속에 건더기가 염류가 35g 들어있다고 치면 900. 순수한 물은 965g인 거지? 그지? 내가 이거 왜 썼냐면
물 965g이랑 염료 35g이랑 섞어서 바닷물을 1000g으로 만들었다면 바닷물 1000g 속에 건더기가 35g인 거예요. 그지? 이랬을 때 우린 뭐라고 표현하느냐? 35 PSU라는 말을 씁니다. 퍼밀 또는 35 PSU 썼는데 요새 이거 잘 안 쓰는 추세라서 참고만 하시고 그냥 실용 염분 단위라고 써있지. 그냥 이거의 줄임말이야. Practical Salinity Unit. 그냥 줄임말이야. 써있지 않나? 속에? 안 써있냐?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는 이게 중학교체라 산소이구나. 아무튼 염분의 단위는 PSU라는 걸 지금 많이 쓴다. 옛날에는 이걸 많이 썼거든. 퍼밀, 천분율이라고 불러서 천분율. 천분율이 뭐야? 분모를 1000으로 놓은 거. 분모를 100으로 놓으면 뭐라 그래? 100분율, 퍼센트. 얘는 1000 중에 몇, 그래서 천분율. 그러다 보니까 100분율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1빵빵. 천분율은 1빵빵빵.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내 생각에는 이거를 안 쓰고 지금 저 거의 90% 이거 쓰거든. 선생님 학교 될 때는 얘를 이런 단위도 있다 뭐 이걸로 배웠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입장이 내 생각에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 뭘 것 같아? 왠지 1빵빵빵 좀 허접해 보이잖아. 정확한 이유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짐작컨대 그렇겠다고. 전 세계 평균 35 PSU 이거 전 세계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닷물을 랜덤으로 1kg을 받아가지고 냄비에 넣고 다 졸이면 35g의 건더기가 나온다고요. 이제 소금기 35g이면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밥 숟가락으로 한 3숟가락 넘게 나올걸? 응?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짠 바다도 있고 더 싱거운 바다도 있을 거 아니야. 표현이 좀 웃기지만 짠 바다는 왜 짤까? 염분이 더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왜 맞냐고. 좀 똑같잖아. 저희도 봐. 애도 햇빛 많이 받아서. 물이 증발해. 그치.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정말 잘했습니다. 물이 증발을 많이 한 거야. 또 한 가지 의미 생각해보면 비가 많이 안 오는 동네인 거지. 증발은 많이 되는데 비는 많이 안 오는 동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얘기해. 아, 짠바다 더운데 쌤 적도 쪽이 제일 그러니까 제일 짜지 않을까요? 참고로 적도 쪽은 전 세계 평균으로 치면 더운데 맞지. 전 세계 평균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은 곳이니까. 그지? 근데 강수량은 3배 넘어요. 사막 쪽이 근데 그 얘기를 좀 이따 하려고 했어. 사막은 물이 바다에 해당되면은 거기가 짠 바다가 되는 건데 그런 곳이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중위도 지역이야. 그렇게 적도에서 멀지도 않잖아. 우리도 30도 부근이면. 근데 아까 쌤이 이거 하는 거 기억나? 고기압이 주로 생긴다고? 고기압이면 비 잘 안 옵니다. 구름이 잘 생기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영원히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대체로 다른 데에 비하면 구름이 끼고 비 오는 날이 적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비는 적게 오지, 더위는 생각보다 꽤 되지. 그런 곳이 일자. 근데 그게 만약에 고위도가 육지에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해? 방금 얘기한 사막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세계 지도에 적도에 있는 사막 한번 대봐. 없어. 사하라 북위 25도에 있어요. 반전이지. 열대 기후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열대 우림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서 사막이 없어요. 응? 지금 재중이 얘기한 아프리카 지도가 대체로 이렇게 생겼거든? 응? 적도 여기야. 사하라 여기. 북위 20도인가 그래. 응? 20도에서 한 40도, 그러니까 40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세계 지도에 보면 적도에 사막이 없어. 니네가 차라리 낫겠다. 니네 3회 시간에 기후 배우지. 배웠죠. 배워 1학기 때 배웠니? 1학년 때 배웠죠. 1학년 때? 열대 우림 기후, 열대 뭐 사바나 기후, 막 사막 기후, 뭐 이런 거, 뭐 스텝 기후, 막 네. 툰드라 막 이런 거 배웠지. 니네랑 차라리 수업하는 게 낫겠다. 고3 때 배운 적이 없대.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막 저 북극에나 살고 있는 그런 툰드라 기후에 살고 있는 툰드라가 뭐예요? 한대 기후로 그러니까 한대 기후의 일종이고 극기후라고도 보통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안 배웠대. 저 죽여보고 싶지 않냐. 진짜 나 때리고 싶은 욕구가 근데 걔네들 성인이라 재수생들이라
사사막 적도 있지 않아요? 진짜 이런 말 나온다니까. 응? 근데 지금 니네가 차라리 대화가 더 잘 되니까 그 쾌펜의 기후 구분 배웠지? 열대우림, 열대 사바나, 그 다음에 또 무슨 기후, 사막기후, 건조기후, 온대, 냉대, 한대, 쭉쭉쭉 적도를 중심으로 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응? 그거를 최초로 그렇게 기후를 써서 구분한 사람이 쾌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상학자고요. 응? 이 참 이상한 게 서양도 그 금수저 집안, 잘 나가는 집안이 한 집이 다 해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쾌펜이라는 사람이 그 기후 구분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상학자 탑2 정도 들어간 사람이야. 그 쾌펜의 3위가 누구냐? 니네 1학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대륙이동설 들어봤어? 네. 베게너라는 사람이 나왔었지. 네. 쾌펜 4위. 그러니까 베게너 장애너는 쾌펜. 야 이거. 근데 장애너를 백으로 그 대륙이동설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데 되게 유명하지 않은 기상학자였는데 장애너를 백으로 끌어모았다가 오야 당신 사이가 이번에 좋은 거 발견했어. 아 이거 줄알았는데 어이 베게너 근데 땅이 왜 움직이나? 아 거기까지는 안 한 거지. 아 혹시 다리 당기지 않을까? 저 새끼 저 어쩔까 새끼 저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중에 베게너는 열받아가지고 북극 탐사 갔다가 실종되고 뭐 스토리가 이렇게 엮이는 거야. 응? 쾌펜 딸내미는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 과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과학사 읽으면 은근히 재밌는 스토리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시간이 많을 때 그런 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권하고 싶은 거. 아, 중상과학이랑 연결되는 거면 과학사를 빛낸 2500년 과학사를 빛낸 인물들 이런 책이 있거든. 읽으면 재밌어. 그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역사. 사람과 근데 내가 지금 말한 책은 좀 오래됐어. 2002년인가 1년에 나온 책인데 오. 그게 외국 책인데 번역을 포항공대 조숙경 교수가 한 거라서 영목상 그러는 포항공대 조숙경 교수가 했고요. 그 당시 학생이었던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라부아지의 파트를 내가 번역을 했습니다. 진짜요? A4용 한 장당 10,000원 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시급 최저 시급 2,000원, 3,000원 할 때 10,000원이면 대박인 거지. 응? 일부러 막 문장 길게 늘려쓰고 그러니까 한글로 바꿨을 때 A4용지 한 장당 번역했을 때 A4용 한 장당 10,000원 주다 그랬으니까 5장 나올 것 6장로 늘리고 막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건데 라부아지의 파트가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 혹시라도 나중에 봤는데 한 번 보고 바로 이해가 되더라. 그럼 당신 정신 상태 이상한 거야. 내가 우리 동네 도서관에 있는 거 봤거든. 보면서도 혼자 좀 뭐랄까 자격지심? 내가 봐도 뭔 말인지 이렇게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3번 읽으면 이해할 거예요. 로이 포터, 조숙경 번역 2500년 박사를 빛낸 인물들. 알겠지? 사는 얘기는 아니야. 자, 뭐 그건 그거고 이 35g의 염류가 녹아있을 때 각 염류의 질량비 하면서 1000g 기준이라고 얘기했고요. 전 세계 평균이 35g 나온단 말이야. 평균이 더 짠데 싱거운데 아까 말했듯이 증발량이 많으면 짜, 강수량이 많으면 싱거워. 그래서 여기 증발량과 강수량이라고 써있는데 아예 하나를 만들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라는 걸 만들어. 뭐 빼기 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클수록 짜다는 거.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불의 양이 많으면 싱겁겠지. 그지? 그지 않겠냐? 그럼 우리나라 동해바다랑 서해바다랑 어디가 더 싱겁게? 늘 서해바다가 싱겁습니다. 왜요? 강물의 유입이 다 서쪽으로 와서. 우리나라 경동 지역이라서 그지? 많은 강 중에 동해로 빠지는 강이 있으면 대박. 선수 쳐야지. 두만강 빼고. 두만강 빼고. 북한까지 쳐야 될 거 아니야. 법적으로 걔네도 우리나라인데. 저 경계선 위에를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애들 아니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애들. 헌법상 그래요. 헌법상 거기까지 다 우리나라의 영토고요. 불법 점유,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이 점유하고 있는 애들이야. 아무튼 그쪽에 두만강 빼고 동해로 흘러가는 강 아는 거 있어? 서해로 가는 강. 한번. 한강. 또 속으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금강. 또가?
낙동강은 남해로 빠지지. 아, 그냥 낙동강이 정은이네 강도 있잖아. 정은이네 강. 대동강. 그쪽에 강 많아 생각해보면 한국사에 뭐 살수대첩 나오는 뭐 청천강 막 이런 강, 압록강 많잖아. 그지? 은근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강 중에 서해로 빠지는 강들이 대부분이에요. 낙동강만 남해로 빠지고. 이제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저기 양양에 가면 남대천이라는 하천이 있고요. 강원도 양양, 동해안 쪽에 있는 대표적인 곳이야. 응? 속초에 무심천 흘러가고요. 이게 중남천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한강에 비할 바가 안 돼. 좀 큰 강 정도 되면은 중남천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울산의 태화강. 이거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참고로 이런 말하면 반전인데 한강, 금강 같은 뭐 섬진강, 영산강 이런 거 서해로 다 안 빠져도 서해 바닷물이 더 싱겁습니다. 왜요? 중국에서 황하. 그지? 엄청나지? 늘 그 강물의 유입이 많은 쪽이 싱겁단 말이야. 특히 여름에 우리나라도 장마가 있듯이 중국이나 일본 쪽도 장마가 있거든? 그럼 그쪽에도 장마 때 강물 엄청 불어날 거 아니야. 황하, 하구나 양지강 하구에 물고기들이 떼주고 마는 거라고. 왜요? 민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바닷물고기 입장에서 볼 때 이 평수 상황이랑 바닷물의 염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고기 강에다가 던져두면 죽잖아. 그 상황이 강 하구에서 벌어진다니까? 그 정도로 유량이 장난 아니지. 여기 35라 했잖아. 황하 하구에 가면 27 밑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엄청나지. 근데 동해는 그런 게 적기 때문에 동해랑 서해를 비교하면 동해가 늘 염분이 높다고. 알겠지? 또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겠죠? 이걸 해빙이라고 합니다. 해빙. 반면에 얼면 어떻게 돼? 얼면 짜집니다. 바닷물이 얼 때 어떻게 얼느냐? H2O만 먼저 얼어요. 저기 들어있던 NaCl,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물을 밑으로 빠진다고. 그럼 남은 물은 짜진단 말이야. 이 실험은 집에서 할 수가 있어. 소금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고 반만 얼려봐. 소금물 맛을 살짝 봐. 짜겠지? 반만 얼린 다음에 물을 따라서 그 물 먹어봐. 졸라 짠다. 왜냐면 H2O만 얼고 그대로 밑으로 빠진 거야. 알았지? 얼음을 흐트라는 게 아니라 강은 물을 흐트라고. 선생님, 알았지? 결빙하면 더 짠 게 입에 느껴지는 게 NaCl이 느껴져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NaCl은 도로 있던 바닷물에 그대로 빠져나가고 물만 온다고. 바닷물에서 물만 얼고 건더기 밑으로 빠져서 부시면 바닷물이 짜진다고. 오케이? 응? 그러니까 해빙이라는 말, 결빙이라는 말 한 글자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우리 한 얘기야. 적도 지역은 염분이 높을 줄 알았는데 안 높더라.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서 오히려 전 세계 평균도 안 되더라. 여기가 제일 짜더라. 왜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고위도는 이거는 이제 해빙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면, 해빙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싱거울 것이고, 바다에 따라서 결빙이 더 잘 일어나는 바다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상황 봐서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염분은 조금 낮아요.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게 황하고요. 우리나라 강은 아니지만 여름철이 염분이 낮다는 거. 여름철 햇빛 뜨겁지 않아요? 비는 겁나 많이. 그치? 담수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그 다음 얘기까지 오늘 할 텐데, 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염분 비일정 법칙이라는 거야. 자, 여기 볼게. 전 세계 바닷물 평균이 35 PSU라고 그랬어. 이 중에 염화나트륨이 얼마큼이라고? 여기 지금 염화나트륨이 23.3이라고 돼 있지. 네. 자, 봐봐 여기. 아니, 뭐 쓸 필요 없겠다. 여기다가 이제 맞춰서 한번 해볼 거야. 전 세계 평균이 35 PSU라고 했는데 북극해는 30g밖에 안 나오는데 좀 싱겁지? 동해 33g 나오는데 홍해가 어디냐면 그 아프리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모세기죠. 거기 좀 짠 편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30g 중에 북극해에 보니까 염화나트륨이 30g 중에 23.3 들었지.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나왔는데 대충 78% 나온다고 돼 있지. 허밀 아니야, 퍼센트야. 그럼 전 세계 바닷물 어디를 채취를 해도 NaCl은 건더기가 몇 그램 나오는 바다인지는 모르겠으나
78g은 무조건 NaCl이야. 78%는 NaCl이라는 거야. 염분에 대한 비율이 일정하다고. 염분은 짠 데 있고 싱거운 데 있지만 비율은 다르다. 비율은 다 같다. 그럼 이제 여기 봐. 그럼 동해에 있는 바닷물의 염화나트륨은 33 중에 78%는 거잖아. 그래서 25.6g이 나올 것이다. 홍해는 40g 중에 78%니까 31.1이 나올 것이다. 그럼 전 세계 바닷물 평균은 35 중에 x 곱하기 100 하면 78이 나올 테니까 여기부터 지금 어떻게 돼서 35 곱하기 78 하면 몇 되겠냐? 58에 40, 38에 24, 28, 57에 35, 37에 21, 24 그럼 27.3 정도 나오겠지? 그럼 전 세계 평균 35 PSU 중에서는 27.3g 정도가 NaCl이다. 그래야 염분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 바닷물 다 섞이니까 그리고 돌면서 요 부분적으로 더 짜고 싱거울 수 있지만 전 세계 다 비율은 똑같다. 이게 염분 비일정 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까지예요? 요 뒤에 쭉 연결된 데가 여기까지 121쪽까지 121쪽까지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들만 위주로 좀 건드려보고 여기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저거 아까